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단. 어제 부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고 여야 지도부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찍힌 이 한동훈의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만 봐도 선체로 턱을 괴고 고민하는 모습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해당 영상까지 보면 이 사진은 화보를 찍듯 포즈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포즈를 취합니다. 보통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자세인데 선체로 하려다 보니까 왼손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는 고민하고 있다. 나는 설명을 듣고 뭔가 생각하고 있다. 라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인지 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오랫동안 풀지 않습니다. 정말 기괴합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자, 이 부자연스러움 끝에 한동훈은 이 사진들을 건졌습니다. 자, 논란이 된 이 사진에서는 한동훈 옆에 있는 소방관 분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한동훈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 소방관 분이 한동훈에게 눈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최근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를 물었고, 거기서 김경수 전 지사가 21.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 이탄희 7.7, 김부겸 7.2, 임종석 4.4, 이광재 2.2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김경수와 김동연이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 뉴스토마토는 차기 대권 여론조사를 돌렸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가운데 김경수는 1.3, 김동연은 2.1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지율은 1, 2% 정도인데 20% 이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뻥튀기해서 이재명의 대안인 양 띄우고 있는 겁니다. 호감도를 조사해도 당대표 기대감을 조사해도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계속 질문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 1극 체제를 무너뜨릴까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김종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그 자체는 이재명의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나름대로의 공천을 완료했을 적에 과연 저래가지고 되겠느냐 했지만 결국은 이재명이 이걸 성공한 거 아니에요. 김경수 지사, 그 사람이 정치 경력으로 봐서 금방 그렇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면 확실한 다음 대권 주자로 다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1심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 나왔다고 그래서 현재 체제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당 대표라고 그러지만 독자적으로 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10월쯤 나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1심 결과에서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피선거권 박탈형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3심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1극 체제는 계속된다는 거죠. 김종인도 우상호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망은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극 체제의 그 미세한 틈,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하이에나들이 현재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CBS 김규환 논설위원은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복수혈전을 꿈꾸는 비명 횡사자의 모임이다. 횡사를 했으면 조용해야 되는데 꼼지락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지들끼리 심각하게 움직이고 말하는 걸 보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자, 김규현 논설위원은 초일회 내부에서 오간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초일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일신해서 운신하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윤영찬, 강병원, 박강원, 송갑석, 박용진, 김철민 등 15명의 전직 의원들이 우리 이재명 갖고 정권 교체할 수 있겠느냐, 이제 뭉치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앞으로 닥쳤잖냐, 이분들이 생각하는 대선 주자급은 일단 김동연 지사를 염두에 두고 있고 김부겸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초일회에 김철민 전 의원이 이낙연에게 찾아가서 정계 은퇴를 요구했고 그것을 이낙연이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낙연 측과 김철민 측에서 모두 오보라고 부인했고 이낙연은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정치를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소동 직후 김부겸은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하겠다. 방송 인터뷰와 강연을 중심으로 활동을 넓힐 예정이고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 자문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이들이 뭉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10월쯤 나올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임기 내내 끊임없이 조명될 것이다. 이 대표의 1극 체제에 틈이 생기는 때가 올 것이다. 자, 원해이지만 스스로 잘해서 윤석열과 싸워서 민심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재명이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집단지성도 알로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재명만 없으면 나를 좋아할 거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엊그제 매불쇼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뒤통수를 친 이승만이 다뤄졌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누가 봐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당시 될 수 있었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며 박사 타이틀이 있는 이승만에게 대통령직을 양보했고 해외 동포들과 농장을 일구며 독립의 희망을 키우는데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반면 이승만은 안창호 선생님과 동포들이 농장을 일구며 모은 독립자금을 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 삥땅을 쳐서 자기 사람들 배불리고 추종 세력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성 편력 등으로 끝내 1925년 탄핵을 당합니다. 탄핵 당시에도 안창호 선생님은 분열은 안 된다, 통합하자며 이승만 탄핵에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승만은 탄핵되었지만 안창호의 그 착함 때문에 이승만은 훗날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시정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창호와 같이 힘모아 훗날 독립하자는 이상주의자가 있었고 이승만과 같이 독립 안 돼, 당장 잘 먹고 잘 살자는 기회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임시정부의 모습과 민주당의 모습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안창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낙연과 같은 기회주의자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리하고 이낙연유를 솎아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안창호의 그 착함을 늘 기회주의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이재명과 같은 현실주의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착하지 않습니다. 독합니다.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이상주의자와 기회주의자의 장점만 뽑아 만들어진 인물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착한 놈 아니면 나쁜 놈이었다. 착하지만 실속이 없었고 악하지만 실속이 있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 속에서 실속도 챙기는 독한 놈이 나타난 겁니다. 이상주의자와 기회주의자 100년 전쟁 그 시행착오 끝에 착한 사람들의 결론은 이재명입니다. 그가 정답이니까 1극 체제도 되는 겁니다. 이제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없으니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독해져서 끝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듭시다. 그리고 이 100년 전쟁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착하지만 독하지 않으면 이용당한다. 안창호처럼, 문재인처럼. 마치겠습니다.